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6장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기대값과 분산. 우리 앞에서 4장하고 5장에서 각각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의 의미라든지 확률 분포의 의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포들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요. 이제 이 기대값과 분산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한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률을 마무리하면서 통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이 여러 가지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값들은 우리 통계에서도 계속 되풀이돼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또 학습을 하다가 느끼겠지만 이 확률 분포마다 각각 기대값과 분산이 다 틀려요. 이런 얘기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기대값과 분산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확률 분포의 특성을 요약해서 나타나는 척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기대값, 요건 다른 말로 우리가 평균이라고도 하는데, 확률 분포의 센터가 어딘가, 그 중심이 어딘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확률 변수의 이 분포들이, 확률 분포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폭넓게 분포되어 있나, 요거를 따지는 척도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 기대값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정의가 나왔습니다. 기대값의 정의. 기대값은 뭐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산 확률일 때와 연속 확률일 때. 그래서 이산 확률일 때는 우리 2의 x, expectation value 하고 써서 2의 x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의 px 이렇게 쓰죠. 자, 시그마가 들어갔다는 걸로 우리는 이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x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px는 뭐예요? 확률이에요. 확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계산할 때는 확률 질량 함수로 풀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죠. 역시 expectation value 똑같이 2의 x라고 썼고요. 요거는 위에 이산이 우리 시그마 썸메이션 한 거로 계산한 거에 반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적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f의 x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fx 역시 확률을 표현하는 거죠. 예,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기대값을 표기할 때는 요렇게 expectation value 해가지고 2의 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mu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mu는 앞에서도 한번 알파벳 m에 해당하는 소리라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expectation value, 요게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고, 요 mu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제 1번이 튀어나왔어요. 예. 앞에 내온 expectation value, 기대값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x가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라고 할 때, 그때 기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네요. 예. 자, 여기서 기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딱 봐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에요. 그러면 이산이에요? 연속이에요? 1, 2, 3, 4, 5, 6 딱딱 떨어진 이산입니다. 즉,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른 평균, 또는 다른 말로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른 기대값을 구하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요. 자, 제일 먼저 한번 우리가 표를 그려볼까요? 자, x의 값이 1, 2, 3, 4, 5, 6, 즉 주사위의 눈은 이렇게 표현된 거로 위에 적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뭐예요? 이 x가 x값이 될 때 나타나는 확률, 즉 눈이 1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
눈이 2가 나오는 확률도 6분의 1, 눈이 3이 나오는 확률도 6분의 1, 눈이 4가 나오는 확률도 6분의 1, 눈이 5가 나오는 확률도 6이 나오는 확률도 모두 각각 6분의 1, 6분의 1. 자, 이렇게 썼죠. 자, 앞에서 우리가 기대값을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expectation value는 시그마 1에서부터 다 더한 것까지의 x 곱하기 p의 x 이렇게 썼죠. 예, 그래서 요거 우리가 시그마식으로 변형하면서 i를 1부터 n까지 보낸다면 요거를 xi 곱하기 p의 xi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갖다가 적어 놓으면 돼요. 첫 번째 xi가 1일 때 요 표의 요 앞부분에 있는 거죠. 예, 요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올 확률값 얼마예요? 6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주사위에 눈이 2가 나올 거 x가 2죠. 예,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또 확률 6분의 1 더하기 이제 뭐 다 똑같아요. 눈이 3이 나올 때 3 곱하기 확률 6분의 1 눈이 4가 나올 때 4 곱하기 또 확률 6분의 1 눈이 5가 나올 때 또 그때 확률 6분의 1 더하기 눈이 6이 나올 때 그때 확률 6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분의 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예, 우리 항상 스타트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쉽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이거 봐라. 뭔가 어려워 보여요. 왜? 일단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는 말이 탁 어려운 전문 용어가 튀어나왔어. 자,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찾아보래요. 자, 우리 베르누이 확률 변수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었죠. 결과가 두 가지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베르누이. 예, 이항하고 틀리다 그랬죠. 예, 그래서 성공 아니면 실패 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P의 제로, 실패할 확률 1-P. 다른 말로 요 1-P는 우리가 Q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 1이 나올 확률 요거 P 요렇게 했죠. 그리고 이 P는 성공할 때 1-P는 실패할 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기대값을 구해보죠. expectation value 2의 x는 어떻게 써요? x 값이 여기 0, 요 P 안에 여기 가로에 0 들어있죠. 그래서 0 곱하기 1-P, 예, 요거 실패할 확률 더하기 x 값이 뒤에 건 얼마예요? 요 p의 1이 있으니까 1 곱하기 p. 아하, 요렇게 계산하면 되네요. 그럼 뭐야? 앞에 거 빵 되고 뒤에 거 p만 남으면 p가 나오네요. 네, p가 나와요. 너무 긁었나? p가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자, 예제 3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진 복권, 이 복권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복권은 절대로 복권을 산 총액보다 복권 당첨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복권을 안 사요. 자, 이럴 때 복권에 대한 상금 X가 있는데 여기에 평균 또는 기대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표가 주어졌죠. 상금이 100만원인데 이때 요거를 탈 수 있는 확률이 1000분의 1. 또 상금이 50만원일 땐 요거 나올 확률이 500분의 1. 또 10만원을 탈 수 있는 상금이라면 요거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 그 다음에 빵! 못 받는 거 꽝이라고 얘기하죠. 요건 1000분의 887이래요. 자, 요거 가지고 기대값을 한번 따져보죠. 자, expectation value, 이 x 이렇게 썼어요. 이건 mu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똑같죠. x값과 px를 각각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100 곱하기 요 상금값 곱하기 1000분의 1, 요 확률값 더하기, 자, 상금 50만원일 때 그 확률 500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를 상금 10만원일 때 그 확률 100분의 1을 곱하고 더하기 확률 5만원일 때 10분의 1 확률을 곱하고, 그러면 0.8만원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네요. 쉬운 문제들이죠. 예제들이 비교적 쉬워요. 자, x가 바이노미알 이항 확률 분포네요. NP, N은 뭐예요? 개수 또는 시행한 횟수, P 요건 확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X 쭉 물결 따라서 바이노미알 NP 하면 우리가 이항 확률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길 때 기대값을 구해보래요. 자, 이항 확률 변수 이건 뭐예요? B의 NP라고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평균을 NP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n은 시행 횟수고요. 그 다음에 p는 요게 발생할 확률입니다. 자, expectation value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그래서 2에 x가 i가 될 때 기대값을 찾는다면 i는 0부터 n까지 i 곱하기 pi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앞에서 했던 베르누이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항 확률이나 모두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을 토대로 요걸 어떻게 풀까요?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 보내고 i 상수니까 앞으로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요 pi는 어떻게 구했죠? 아, 또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n 컨비네이션 i 그리고 곱하기 p의 i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n 빼기 i의 제곱, 요렇게 아주 복잡한 식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풀어 쓸까요? 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보낼 때 여기서 i가 0이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i를 1부터라고 바꿔 풀어 놓은 겁니다. 자, 요거 먼저 풀죠. n 컨비네이션 i 먼저 풀면 요 i 분자에 있는 i는 앞에 있는 i가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 i 빼놓고 n 팩토리얼 오버 n-1의 팩토리얼 곱하기 i 팩토리얼, 요게 뭐예요? 예, n 컨비네이션 i를 표현한 겁니다. 이제 요거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앞에서 우리 충분히 연습했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p의 i제곱 곱하기 1-p의 n-i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n 팩토리얼에 있는 n을 하나 띄어서 앞으로 보내고요. 여기 pi 제곱에 있는 요 p를 하나 앞으로 빼서 보냈어요. 그래서 np라는 값을 만들어 놨고,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서 n 팩토리얼에서 n 하나 빠졌으니까 요 남은 건 n-1 팩토리얼이 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i와 분모의 i가 하나씩 가다오 시키면 요거 i-1의 팩토리얼, 요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분모의 n-1 팩토리얼은 그대로 내려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p에서 p 앞으로 하나 보냈죠. np를 뽑아갖고. 그러면 i제곱이 아니고 i제곱보다 하나 작은 i-1의 제곱, 요렇게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1-p의 n-1 제곱.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i 빼기 1을 우리가 k라고 놔봤어요. 그럼 앞에 np 그대로 가고요. 이번에 i 빼기 1이 k라 그랬으니까 k는 0부터 n보다 하나 더 줄은 것까지, 그쵸? 이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n-1 팩토리얼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분모에 손을 댔네요. 자, n-i 팩토리얼에서 n-i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k-i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예. 왜? 이거 오른쪽 우리 파란 글로 쓴 거 i-1을 k라고 놨으면 i는 k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k 플러스 1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i-1 팩토리얼 요 분모에 있는 오른쪽 부분 요거 바로 우리가 k라고 놨으니까 k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p의 k의 제곱, 요건 왜 k의 제곱이 됐어? i-1이니까 k로 바꿨으니까. 자, 그 다음에 1-p의 n-i 제곱, 요건 어떻게 바꿔 썼어요? i가 k 플러스 1이니까 역시 n-하고 k 플러스 1인데 이 플러스가 요 앞에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n-k-1의 제곱, 요렇게 올라갔네요.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 np의 가로에 p 플러스 1-p의 가로 꺾음 가로 닫고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꺾은 가로 아래에 있는 값은 1이 될 테니까 np만 떨어져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결과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요 이항 확률 변수일 때 b의 np라고 쓰고 평균 n 곱하기 p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건데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다. 대신 결과는 꼭 알아두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네요. 예, 포화종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예, 우리가 역시 포화종 확률 분포도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앞에서 배웠어요. 예, 여기에 대한 기대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x가
x가 될 때 확률 요거를 우리가 p의 x 이퀄 x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다시 쓸 때 p의 x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요 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곱하기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제곱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x는 0, 1, 2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요거 기대값을 구해보죠. 그래서 x가 i가 될 때의 기대값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역시 연속 확률이 아니라 이산 확률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썼네요. i는 0부터 무한대까지 보내고요. 기대값 곱하기 fx 이렇게 썼죠. 자, 기대값 어떻게 표현했어요? x 곱하기 fx 이렇게 썼죠. 그래서 x에 해당하는 i 곱하기 p의 i. 그러면 어떻게 써요? 여기서 i 팩토리얼 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곱하기 람다의 i 제곱.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는 위에서 따로 떨어졌었는데 위에 분자 자리로 끌어올린 겁니다. 아직 뭐 변한 거 없어요. 그냥 i 곱하기 pi 요거로 바꿔 놓은 거일 뿐이에요. 자, 그럼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i의 i 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곱하기 람다의 i 제곱. 뭐가 바뀌었어요? 예, i가 제로가 들어가지 않게 여기 i를 1에서부터 숫자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거 한번 또 건드려 볼게요. 요 앞에 있는 i를 분모하고 합쳐버리죠. 그러면 i 팩토리얼에서 하나 i가 빠지면 되니까 i-1의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분모는.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곱하기 람다의 i 제곱 이렇게 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테크닉처럼 요 람다를 앞으로 하나 띄어냈어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람다의 제곱도 상수니까 앞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온 게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이게 앞으로 나왔고요.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보내고 남은 건 뭐예요? 분모는 그대로 i-1의 팩토리얼. 분자가 하나 람다를 뺏겼죠? 그러니까 i제곱에서 i-1제곱으로 뺏겼고요. 다시 한번 쓰면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k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k제곱 이렇게 썼어요. 또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i-1을 k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자, 요걸 풀면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람다만 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대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포화정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은 얼마다? 람다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져가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균등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라. 아,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정 분포 전부 다 이산 분포에 대한 얘기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연속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균등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찾아보죠. 자, fx라고 썼고요. 요건 그 다음에 이거를 확률로 표현하면 p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놨네요. 요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균등 확률 변수. 알파라는 값에서 베타라는 값까지 펄떡 뛰었다가 거기만 장렬하게 살고 없어지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펄스 함수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자,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큰 놈에서 작은 걸 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됐을까요? 예, 세로 곱하기 가로하면 1이 나와야 돼요. 이게 확률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낸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는 거. 어디일 때? x 값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 나머지는 제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자, 역시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시그마가 아니고 인테그랄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곱하기 fx의 dx 똑같잖아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i의 pi 또는 x의 px. 여기 연속에서는 x의 fx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쓸까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 곱하기, 자, fx에 대한 함수를 위해서 갖다 찾은 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적분해보죠. 그럼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자, x가 어떻게 돼요?
1차항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2차항이 되고 2분의 1이 붙죠. 그래서 2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상수니까 그대로 갖다 썼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러면 x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어서 한번 쓰고 빼주길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써주면 적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의 제곱일 거고요.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자, 그 다음에 알파를 x 대신에 집어넣어 준 거. 2분의 1에 알파의 제곱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된 거를 뽑아내보죠. 그래서 2분의 1 뽑고 또 뭘 뽑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요거를 뽑으면 오호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남네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위아래로 사라졌어요. 여긴 표현이 안 됐지만 그럼 남는 건 뭐? 베타 플러스 알파. 다루 뒤집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것만 남네요. 이거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네. 작은 값 더하기 큰 값에서 반으로 나눈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균등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 값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지수 확률 변수. 자, 지수 확률 변수는 어떻게 써요? 우리가 f의 x라고 표현했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x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땐 0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연속 확률을 하면서 이 지수 확률 변수는 다루진 않았었어요. 그쵸? 예. 연속에서 우리가 뭐만 다뤘어요? 예제 6번 앞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균등 분포하고 정규 분포만 다뤘죠. 근데 여기 지수 확률 변수 얘기가 한번 나왔네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두죠. 자, 그래서 요 fx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기대값을 구해보죠. 역시 연속이니까 인티그랄이 붙을 거고요. x 곱하기 fx. 그 fx 위에서 주어진 게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를 적분을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적분을 하면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요거 뭐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람다 x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 곱해주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됐고요. 예, x 남고 람다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그대로 써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의 제곱이라는 게 나오고 통째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x 제곱에 dx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아, 이렇게 나온 건 읽기도 힘들어요. 자, 그럼 요걸 다시 또 적분을 하면 어떻게 써요? 0 마이너스 람다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x제곱 이렇게 써가지고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요건 람다분의 1이 됩니다. 요것도 역시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지수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은 얼마다? 람다분의 1이다. 요거는 따로 노트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이제 정규 분포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대로 해보죠. 자, fx는 어떻게 썼던가요? 예, 루트 2파이 그 다음에 루트 밖에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통째로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기대값은 어떻게 쓸까요? 2의 x예요. 요거는 x 곱하기 fx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잘 볼까요? x 곱하기 fx를 지금 여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은 앞으로 뽑아버린 거고요. 자, 그럴 때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요거 적분하면 x 마이너스 뮤 앞으로 튀어나오죠.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뮤의 통째로 제곱 거기에 dx 더하기 뮤의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가로에 x 마이너스 뮤
가로 닫고 제곱의 dx. 자, 이제 여기서 x-뮤를 t라고 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t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t의 제곱 dt 더하기 또 뮤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fx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앞에 거는 0이에요. 예, 계산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뮤 곱하기 요거죠. 요게 뭔데? 1이네? 왜? 확률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게 100%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뮤 요거만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역시 여러분들 내가 설명하는 거 보고 알았죠. 자세히 하나하나 증명하려고 안 했죠. 예, 그냥 읽었어요. 그만큼 요것도 증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증명에 많은 시간을 여기선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기억하자. 자, 우리 정규 확률 분포에서 앞에서 배운 거대로 요 fx는 요거는 기억해야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통째로 제곱이라는 건 알아야 되고요. 기본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는 뭐예요?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뮤는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도 지금 평균을 찾아라, 즉 기대값을 찾아라 했는데, 우리가 요 기대값이 뮤라는 거는 맨 밑에 있는 거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증명을 했다는 얘기지만 우리는 굳이 증명까지는 하지 말고 요 결과값만 기억하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1 기대값에 대한 노트가 있네요. expectation value x의 n제곱, 즉 x의 n제곱에 대한 기대값. 자, 요걸 어떻게 정의했어요? 요거는 두 가지, 이산일 때와 연속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산일 때는 시그마 x의 n제곱 p의 x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연속일 때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의 n제곱 fx dx를 썼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 앞에서는 2의 x, 요 m제곱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위에 거에도 x 곱하기 px, 아래 거에서도 x 곱하기 fx가 들어갔지만, 요거 2의 x의 n제곱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n제곱 곱하기 px, 아래는 x의 n제곱 곱하기 fx 이렇게 표현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요건 확률 변수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x가 아니라 x의 n제곱을 확률 변수로 놓은 거죠. 자, 예제 9번 한번 풀어볼게요.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값을 찾으래요. 아, 이제 그 확률 변수 값을 살짝 변화시키면서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가지 값을 갖고요. 이산이네요. 그 다음에 x가 발생할 확률이 마이너스 1일 때는 0.2, 0일 때는 0.3, 1일 때는 0.5래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값은 여태까지 2의 x, 즉 expectation value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데, 이번엔 2x에 대한 기대값을 찾으라는 거죠. 예, 그럼 역시 우리도 요걸 가지고 표를 또 그려봐요. 자, 우리가 2x를 y라는 함수로 한번 놔볼까요? 예, 그럴 때 위의 값은 어떻게 돼요?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2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 0, 1이 위에 있는 x의 값이 2배로 취한 y의 값으로 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y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써져요. 그래서 0.2, 0.3, 0.5 예, 이 확률 값은 안 변해요. 그렇다면 요거 2x에 대한 기대값, 요건 어떻게 찾을까요? 기대값이라는 게 정의가 뭐였어? x 곱하기 px 또는 xi 곱하기 p의 xi 이렇게 썼죠. 그럼 y 곱하기 py 하고 써도 역시 기대값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y값 마이너스 2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확률 0.2가 들어갔고, 위에 또 y값 0 곱하기 밑에 있는 확률 0.3 요게 들어갔고, 위에 있는 y 곱하기 밑에 있는 확률값 0.5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하면 0.6이 나오네요. 자, x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럼 이번에 y를 한번 x의 제곱으로 놔볼까요? 아, 싫어요. 나는 z로 놀래요. 그렇게 놔도 돼요. 나는 그냥 끝까지 y로 갈 거예요. 왜? 이미 교재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 할 수 없어요. 이거 바꾸려면 시간 걸려.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y 값을 x의 제곱이라고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x로 나왔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 여기 0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 여기 1의 제곱이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이 확률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0.2, 0.3, 0.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y 곱하기 py, 그래서 0.1의 제곱 곱하기 0.2, 그 다음에 0 곱하기 0.3, 그 다음에 요거 1의 제곱 곱하기 0.5 해서 계산하면 0.7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뒤에서 요게 정의로 나옵니다. 별해라고 해놨죠. 자, x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식에서 찾으면 될까요? x 곱하기 px, 요거 찾아가는 거죠. x 곱하기 px,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2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0 곱하기 0.3, 그쵸? 여기 1 곱하기 0.5, 그래서 0.3을 구했죠? 자, 요거 봐, 요거 x가 들어간 자리에 가로 안에 이 x가 들어갔어요. 가로 안에. 그러면 어떻게 쓴다? 요렇게 쓴다. 아하, 2가 상수처럼 앞으로 튀어나왔구나. 그래서 2배 x가 나타날 기대값이로구나. 맞나요? 맞네요.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대값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지금 막 우리가 별해로 풀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통째로의 기대값이에요. 뭐 a의 x 플러스 b라는, 역시 x는 확률 변수고요. a와 b는 상수예요. 예, 숫자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건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 앞에 있는 놈 하나, 뒤에 있는 놈 하나. 그런데 앞에 있는 놈 중에 a는 상수기 때문에 몇 배에서 앞으로 튀어나간 거 우리 별해로 바로 앞에 풀었던 거죠. 그래서 a 값이 튀어나오고 곱하기 expectation x, 그 다음에 뒤에 상수는 확률값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상수로 툭 튀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오라, x 더하기 y의 통째로의 기대값이네. 요건 마치 배분 법칙 같네요. 예, x에 대한 기대값 더하기 y에 대한 기대값,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와 y가 독립이라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독립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럴 때 x, y의 곱에 대한 기대값은 x에 대한 기대값 곱하기 y에 대한 기대값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여기선 다루지 않았지만 요 다음 6.2가 분산으로 넘어갈 건데, 분산은 요식하고 또 달라져요. 1번식에서 요게 이제 달라지게 튀어나가고요. 2번식도 역시 달라지게 튀어나가요. 지금 가르쳐주면 뒤에 가서 재미없겠죠? 예, 뒤로 넘길게요. 또 그러지 속으로, 지가 기억 못하니까 뒤에 가서 설명한데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예,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예, 요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런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x와 y의 기대값이 각각 x에 대한 기대값, expectation value of x가 2, y에 대한 기대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럴 때 3x-5y라는 놈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제 이건 우리 쉬워요, 되게. 앞에서 했던 거. 자, 문제에 주어진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에 3x-5y의 통째로의 기대값. 요건 어떻게 마치 배분법칙처럼 뽑아서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예, 이거는 3x에 대한 기대값 하나 뽑아내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5y의 통째로 기대값 요렇게 하나 뽑아냈어요. 그럼 마이너스도 튀어나오지 뭘 두 번 이렇게 썼는지 몰라. 예, 3자 앞으로 띄어냈습니다. 그래서 3의 2의 expectation value 빼기 마이너스 5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빼기가 들어간 거고 5의 y expectation value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x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2라고 주어졌으니까 요 3은 그대로고 x에 대한 기대값 곱하기 2 빼기, 자, 5 상수고, 또 y에 대한 기대값을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2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기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별량 함수네요. 즉 함수가 몇 개야? 2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2개 이상의 함수가 따로 움직일 때 기대값을 찾는 그러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죠. 자, 노트를 읽어볼까요? x와 y가 결합 확률 함수 p의 xi, yj라고 하고요. 예, 결합 확률 함수예요. 예, x축으로도 y축으로도 두 개의 별량을 갖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i는 1,
2, 3 해서 어디까지? n까지 가는 값이고 j는 1, 2, 3 해서 m까지 가는 값이래요. 자, 이렇게 이러한 상태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자, 이제 함수 g의 x, y의 기대값을 어떻게 찾는가 요거를 설명해 놨죠. 자, 우리가 앞에서는 expectation value 할 때 2에 x 이렇게 썼어요. 뭐 일단은 요건 여러분 어려울 거 없이 x가 들어간 자리에 g의 x, y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동일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시그마 i부터 쭉 간 거, 그 다음에 또 시그마 j부터 쭉 간 거, 아하, 요거 봐라. 별량이 두 개니까 두 개가 움직였네요. 그쵸? 예, 그래서 g의 x, y 곱하기 p의 xi, yj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expectation value에서 이 앞에 있는 2의 x라고 썼을 때는 여기 x 곱하기 p의 x에서 시그마를 붙였었죠. 근데 이거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g의 x, y라는 값이 들어갔다는 거. 예, 역시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이산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연속 확률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통째로의 dy라는 거 하나 있고요. 중적분이에요. 그럼 요거 통째로 있는 거 중에 뭐가 끼어들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거의 함수에 dx라는 게 끼어들어가네요. 즉, 요 가운데 거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적분하라는, 또는 중적분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그럼 들어가 있는 함수가 뭐예요? 여기도 우리 똑같아요. 앞에서 2의 x, 즉 x에 대한 기대값 구할 때 x 곱하기 fx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x라는 거 대신에 여기는 뭐가 들어갔다? g의 x, y라는 놈이 들어갔고 곱하기 x의 i, y의 j 요게 들어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에 결합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아래 기대값들을 구하래요. 자, 이렇게 해서 결합 확률 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x는 0, 1, 2, 3 하고 x의 별량은 이렇게 움직였고 y는 세로로 1, 2, 3 하고 움직였죠. 자, 첫 번째부터 풀어보죠. x, y에 대한 기대값을 찾아라. 앞에서는 우리가 x라는 값의 기대값이었지만 이번에는 x 곱하기 y에 대한 기대값을 찾으란 얘기네요. expectation value의 x, y. 예, 우리가 앞에서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요 x라는 놈 곱하기 fx 이렇게 썼죠. 그러면 x 곱하기 y에 대한 기대값은 x라는 놈 곱하기 y라는 놈 곱하기 그 확률 또는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곱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0 곱하기 0 곱하기 있는 건 다 계산할 필요 없죠. 예, x나 y가 있는 0은 다 빼버려요. 원래는 요놈 0 곱하기 요놈 1 곱하기 요놈 8분의 1 쓰고 더하기, 또 요놈 1 곱하기 요놈 1 곱하기 요놈 0 곱하기 쓰고 더하기, 요놈 2 곱하기 요놈 1 곱하기 요놈 0 더하기, 또 요놈 3 곱하기 요놈 1 곱하기 요놈 8분의 1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곱하면 빵 하나 있잖아요. 또 이거 곱해도 여기 빵이 있으니까 빵, 요거 곱해도 빵, 그쵸? 빵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빵이 없는 거는 요 순서쌍뿐이 없네. x가 3일 때 y가 1일 때 그 값이 8분의 1 확률값,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거 어렵게 찾았어요. 이거 빵 있는 거 다 빼버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헤아려 보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건 요놈 곱하기, 즉 x1 y2인 요놈 곱하기 요놈 8분의 1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살아있을까요? 자, x에 2가 들어간 놈 요놈 곱하기 y에 2가 들어간 놈 요놈 곱하기 8분의 1 요게 살아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빵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y가 3일 때를 따지죠. x가 0일 때 y가 3이고 0이니까 이거 곱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x가 1 곱하기 y 3 곱하기 요놈 8분의 2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x가 2, y가 3, 그 다음에 그 확률값 8분의 2 해서 마지막 거. 왜? 그 다음은 빵이니까 필요 없죠. 요걸 다 계산하면 8분의 27이 나왔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번엔 뭐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래? y분의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래요.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expectation value x over y 이렇게 썼고요.
자, x가 분자로 가고 y가 분모로 갔어요. 일단 0이 되는 거 다 제껴 놔버리면 요거 y가 1일 때 x가 쓰일 거는 요거 하나뿐이 없네. 그쵸? 그래서 여기 x가 분자로 가는 거 3, y가 분모로 가는 거 1 해가지고 고값 확률값 8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요거 하나 나오네. x가 1 분자로 가고 y가 2 분모로 가고 8분의 1. 그 다음에 또 x가 2 분자로 가고 y가 2 분모로 가는 요거 확률값 8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요거 x가 1 분자라고 하고 y가 3 분모로 가는 8분의 2 확률값. 그 다음에 똑같이 x 분자 2에 y 분자 3으로 갈 때 그 확률값 8분의 2. 요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얼마? 16분의 13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조금 복잡한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참 고마운 게 뭐예요? 0은 위대하다. 왜? 곱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자, 12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두 개가 합쳐진 거네요. 자, 그래서 그 펑션이 x, y라고 표현했고요. 자, x 플러스 y라는 값을 갖는데요. 이 함수 값이 언제 x가 0부터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y도 0부터 1 사이일 때, 요 상태에서만 x 플러스 y라는 값을 갖고요. 나머지 경우는 빵이랍니다. 이럴 때 이 밑에 있는 기대값들 구해보래요. 자, 첫 번째 expectation value of x의 기대값을 찾으란 얘기죠. 예, 2의 x는 자, 결합 밀도 확률에도 이거 딱 보니까 우리가 요거는 0에서부터 1까지 쭉 가는 연속 확률 분포네요.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기대값 어떻게 구했어요? x값 곱하기 함수값 요거를 적분해서 구했죠.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fx의 dx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에 대한 것뿐이 없어요. 그럼 x는 여기서 문제에서 0에서 1까지만 간다 그랬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x 곱하기 f의 x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dx.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이 표현은 x에 대해서만 따져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냐면은요. 자,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를 먼저 찾아봐요. 그래서 fx 거기에 x값 이런 함수값이라고 할 때 자, 일단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y에 대한 dy로 먼저 적분을 합니다. 그래야 y에 대한 값을 상수로 바꿔버리고요. 결국 이제 x에 대한 값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이러한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0부터 1까지 x, y라는 값을 dy, 즉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함수값 x 플러스 y였죠. 여기에 대한 dy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y에 대한 적분하면 상수는 y가 곱해지니까 xy로 갈 거고 여기는 x를 상수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여기에 대한 적분을 하면 이게 1제곱이니까 2제곱으로 가면서 뭐가 붙어요? 2분의 1이 붙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0부터 1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y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에서 y에다 0을 집어넣은 걸 빼면 앞에는 y에 1 집어넣으니까 x만 남고요. 뒤에는 2분의 1만 남겠네요. 그쵸? 예. 요거를 통째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x에 대한 함수를 통일을 했잖아요. 지금 y를 먼저 적분함으로써. 자, 그러면 일단 뒤에 거 풀었죠. 그 푼 값을 가지고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fx의 x 요걸 우리가 밑에서 구한 게 x 플러스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자, 이제 여기 x에 대한 거를 적분해 버리면 되죠. 그럼 적분하면 x 제곱이니까 제곱이 적분이 되면 x의 세제곱이 되면서 3분의 1이 따라 붙는 거고요. 예, 그렇게 3분의 1 x의 세제곱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분의 1 x였죠. 요거 적분하면 x 1차니까 2차로 가면서 또 2분의 1 곱하여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x값에다가 통째로 1을 집어넣은 거에서 빼주기를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걸 빼주면
요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요거만 남겠네요. 그쵸? 그럼 12분의 7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요 네모난 요 박스로 표현된 거 요거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산한 요 fx의 x 요게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값 요거는 다음 문제에서 또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나왔어요? x 더하기 y에 대한 기대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이거 우리 앞에서도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따로따로 마치 배분 법칙처럼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고 y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걸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x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예요? 12분의 7 어떻게 나왔어? 위에서 구했잖아. 예. 그 다음에 y에 대한 기대값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요 부분에 fx의 x 요걸 y라고 찾아가지고 y값 찾아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12분의 7 요거 더하면 6분의 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x, y의 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요건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중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놈의 dy. 근데 요 놈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썼어? 예. 기대값을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요 안에 있는 거 2의 x 하면 x 곱하기 fx하고 썼잖아요. 근데 이건 2의 xy 하니까 xy 곱하기 그 함수값 요렇게 써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식 x와 y로 각각 이별량으로 움직이는 고함수에 대한 x, y 여기서 찾아낸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풀어버리면 요거 앞에 건 뭐예요? x제곱의 y 그리고 뒤에는 x의 y제곱 요렇게 쓰고 두 개의 dx, dy 한 중적분 값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안에 거부터 먼저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깥에 거 y에 대한 적분은 그냥 놔둬요. 그럼 일단 그냥 쓸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안에 것만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y 띄어내고 앞에 있는 놈 x에 대한 적분부터 하죠. 자, x 제곱이었으니까 x에 대한 적분을 하면 이 제곱은 세제곱이 되고 3분의 1이 앞으로 뛰어나올 거고요. y 그냥 따라가요. 상수처럼. 더하기 자, x가 x제곱이 돼야죠. 적분하면. 그래서 x제곱이 가면서 2분의 1이 붙어서 x제곱에 그 다음에 y제곱 있는 거 그냥 상수처럼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자, 요거 간단히 쓰면 x에다가 1을 넣고 쭉 다 계산한 다음에 통째로 빼주기를 x에다 0을 넣고 통째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0은 참 고마운 숫자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돼요? x에다 1을 넣으면 여긴 3분의 1 남고 요 y가 남아서 여기 3분의 1 y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x 또 의미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 남고 요 y제곱 남아서 여기 2분의 1 y제곱이라고 쓴 겁니다. 자, 이제 이걸 y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죠. 자, 똑같아요. 자, y가 1차식이었는데 이게 적분하면 2차식이 되면서 2분의 1이 곱해져야죠. 그 2분의 1 곱한 거하고 앞에 살아있는 3분의 1 남아서 6분의 1이 된 거고요. 더하기 자, y제곱이 y세제곱이 되면서 3분의 1이 또 곱해져야죠. 그래서 6분의 1에 y세제곱.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요것만 남네요. 0을 집어넣은 거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 요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이거 뭐야?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x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y가 발생할 때 기대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예, 요거 여러분 기억나요? 자, 2의 y 바 x를 구하라는 거죠. 자, 요거 y 바 x라는 건 뭐죠? 예, 우리가 앞에서 조건부 확률에서도 다뤘듯이 x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y가 발생한 것, 즉 요걸 이렇게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자, x분의 y intersection x. 자, 오래전에 배운 거긴 하지만 요거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 조건부 확률 어떻게 썼던가요? 일단 한번 적어보죠. 그냥 그 식 그대로 썼어요. 자, y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함수식이 요거 y 바 x x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y가 발생하는 요러한 함수라는 얘기죠. 역시 다시 집합으로 표현하면
f의 x 분의 f의 x 인터섹션 y라고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요 f의 x 인터섹션 y가 바로 결합 확률 밀도 함수예요. 두 배량, 두 개, 즉 xy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요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y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f의 x, y 이게 발생할 확률 언제? 요 분모로 간 f의 x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해 보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y 그대로 썼고요. 우리가 앞에서 x에 대한 건 어떻게 계산해냈어요? 요거 적분해서 뽑아내서 계산한 거 기억나죠? x 플러스 2분의 1. 이거 앞에 문제에 있어요. 앞 슬라이드 방가로 1번 문제 풀 때 해결했던 거죠. 그때 뒤에서 다시 한번 써먹는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f의 x, y가 함수값이 뭐야? x 더하기 y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좀 간단히 써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분모 그대로 놔두고요. x 플러스 2분의 1. 자, 이 y가 분자로 기어 올라갔네요. 그래서 xy가 됐고요. 더하기 y가 두 개니까 y의 제곱이 됐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은 y에 대한 적분에 영향을 안 주죠. 예, y 값만 우리가 적분하면 돼요. 그럴 때 요 x 플러스 2분의 1 요거는 그냥 상수로 떨어뜨려서 분모로 내보냈고요. 자, 위에 것만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역시 y에 대한 적분을 하니까 y의 1제곱이 y의 2제곱이 되면서 2분의 1이 붙어서 2분의 1 x y는 제곱이 됐고 더하기 y제곱은 적분하니까 y의 세제곱이 되면서 앞에 3분의 1이 따라 붙게 됐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y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2분의 1 x만 남을 거고요. 뒤에 y의 세제곱이니까 요것도 3분의 1만 남겠네요. y에 0 집어넣으면 의미 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x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x에 3분의 1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Facesse